우리 일부에서는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는 EF,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요즘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 기기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기기가 전 늘 궁금했어요. 스마트 기기를 주면 그러면 내가 스마트해지나? 네. 한 10년간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스마트 기기를 가까이 할수록 저의 스마트함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아무런 기능 뭐 암산도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나이도 네이버에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제 계속 연결성을 보는 건 이거예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좀 의존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뭐 되게 너무 뻔하잖아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력이 엄청 크게 나와요.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을 많이 할수록 집행 기능이 곤란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집행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떨어지죠. 성인이 떨어지는 건 안타깝지만 뭐 그냥 사세요 이러면 된다고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떡해. 근데 한창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에 디지털 의존으로 인해서 집행 기능 발달에 이제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크지도 못해. 그 상황에서 쪼그라들면 얘는 어쩌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봤어요. 부모님이 그럼 디지털 의존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디지털 기기 의존과 자녀의 디지털 기기 의존이 서로 같이 이제 뭐가 됐나? 그러면 그 다음에 집행 기능까지 가나? 뭐 이런 거를 막 복잡하게 본 거예요. 결론은 어땠을까요? 부모가 보면 애들도 볼 것이고 부모가 떨어지는 만큼 애들도 떨어지겠죠. 맞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영향을 미친다? 아빠는 영향을 안 미쳐요? 네. 아빠는 게임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내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뭐 2150명짜리 그 종단 연구 그 패널이 있어요. 데이터가. 이게 아주 귀한데 2008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을 출생 직전부터 이미 추적이 들어가서 지금 중학생 됐는데 계속 조사해요. 매년. 코호트 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한 2150명 중에 주 양육자는 대부분의 비율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차지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냐 아빠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양육자. 그렇죠. 애랑 같이 지지고 볶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한 아빠는 영향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애한테. 라고 했을 때 아빠들이 안심할 게 아니라 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성은 아이한테 바로 영향이 가는 게 나왔고 뭐 볼 것도 없어요. 애가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여기에 푹 빠져 지내면 매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자기 아이들 14살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했잖아요. 시간 제한 걸고 안 시키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짓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나 더는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나온다고 그러고 막 어딜 가나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 한순간도 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디지털 기기가 들어오죠. 화면이 떠있죠. 그렇죠. 한 번만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외벽에 붙어 있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가는 그 길지 않은 2, 30초의 시간 동안에 그 화면을 외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나도 모르게 가거든요.
아까 똑같아요. 인간의 뇌는 수렵채집 시대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변화되는 거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여기 있어. 날 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최소화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이거 수업에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밥만 잘 먹어도 한결 좋아진다. 밥을 잘 먹으면. 여기서 이제 누구와 밥을 잘 먹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야지. 야, 집행기는 훈련하러 가자. 조만간에 그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사교육.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사교육 전문가 분들이 야, 이 미래 먹거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집행교육 발달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근데 GMO 얘기했을 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 근거 없어요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집에서 부모랑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아이들이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붙잡아주고 얘를 발달시켜줄 수 있는 게 제가 이번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뭐 없을까? 집어넣었던 데이터가 시간 사용이었어요. 시간 사용. 너 부모님이랑 밥 먹는 시간 충분해? 너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고? 같이 취미 생활이나 좀 즐거운 여가 활동 같은 거 좀 잘하고 있니?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의 같이 밥 못 먹어. 괜찮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와, 설명력이 나와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TV 봐라. 같이 봐라. 밥 먹어라. 같이 먹어라. 대화. 같이 대화하는 거다. 카톡으로 이제 아이가 혼자 그렇게 하는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면대면으로 부모랑 같이 있는 장면에서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재미있는 건 옛날에 TV는 진짜 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리통만한 브라운관 있잖아요. 조그만 거. 네,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난리 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지고 왜 아빠는 야구만 보냐. 영화를 봐야 되는 시간이다. 싸우든 어쨌든 간에 그 집에 TV 하나가 틀어지면 같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은 어때요? 다 방에 따로. 지금은 각자의 미디어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아이들이 어릴 때만큼이라도 경계를 하셔라라고 교육학자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보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미디어 기기 노출이 훨씬 빨랐기도 했고요. 혼자 보죠. 근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맞아 하실 만한 게 애들은 어릴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와서 봐봐. 이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 기가 막힌 장면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소통해주세요. 소통해주세요라는 신호를 하는데 엄마, 아빠 안 받아줘. 그럼 애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는 몇 번 시도하다가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거 상대 안 해줘.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랑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었어요. 끝까지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접었지. 그 판을 이렇게 접고 황금 열쇠는 우리 엄마는 안 쓸 거야. 이러면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한 번씩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카더라는 아니고 또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고구마 줄기 전에 파고 들어가면 또 신조어가 나왔어요. 테크노퍼런스라고. 테크노퍼런스. 네, 신조어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2008년 이후로 이 사단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스티브 잡스님 이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 이제 10몇 년 동안에 단순히 부모가 의존을 하냐 안 하냐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디지털 기기에 과다하게 노출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모차 몰고 가면서도 계속 핸드폰 보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애는 이제 앞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게 아닌 거지. 네,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아. 길을 걷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하는데 같이 있지 않아. 이 일이 제 또래 친구들끼리는 서로 그럼 나도 뭐 딴 거 하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갈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강아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애타게 찾는 거예요, 계속. 근데 홀로 남겨져. 그거에 대한 그 굉장히 심리적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자녀가 어떤 무기력이나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느냐. 이제 말 표현이 너무 대단하게 막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가 자신의 모든 세상이고 그래서 햇살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앞에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엄마 아빠 응 그래 알았어 하면서 딴 걸 쳐다보느냐 이게 아이의 정서 상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도 또 스마트 기기에 몰입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필요 없거든요. 이것도 재미있는 건 부모의 영향력이 애들 종단조사라고 했잖아요. 점점 줄어들어. 그렇겠죠. 네, 행복감에 별로 미친 영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고생 가면 끝나.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뭐 정리를 하자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같이 있어주는 거. 네, 같이 눈 마주치고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네, 뭐 요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저희 큰딸이 이제 만화에 눈을 떴을 때부터 네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네네. 저는 이제 좀 그렇잖아요. 5살짜리한테 뽀로로 봐야 되는 애가 갑자기 신비 아파트에 꽂혔고 그러네. 그래서 같이 봤어요. 근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저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둘이 테레비 볼 때는 아무 말이 없죠. 테레비를 다 보고 나면 오늘 나온 귀신은 어땠어? 이러면 더 무서웠을 거야. 그다음에 만들어 봤죠. 찰흙으로 이마에다 뭐 묻히고 막 이렇게 뭐야. 그런 것도 해보고 했었고 제가 첫째 딸이랑 그렇게 하면서 저는 쭉쭉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파악이 됐어요. 야, 얘가 맨날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둘째랑 셋째도 그걸 보는데 저는 앞에 스포를 하죠. 쟤 죽는다, 쟤. 그러면 애들은 저 신기한 게 저는 약올르라고 약간 하는 게 있는데 5살, 6살짜리들은 그거 좋아해요. 미리 알아서 불안을 낮춰주는구나. 미리 알아서 불안을 낮춰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제가 귀신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마왕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신비가 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싸워요 이제 또. 근데 이게 싸우는 게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맞았어, 너의 의견이 맞았어. 그래서 만화가 약간 뒷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재미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 집에도 이제 스마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왜 큰지 모르고 저는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저도 내비둬봤어요. 그 내비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보석도 옮기고 그다음에 뭐 숫자도 뭐 써보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은 잘 못해요. 뭐 5살, 6살짜리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치. 옆에 보고 있다가 제가 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별을 못 그리냐? 확 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열이 받죠. 그렇지. 열이 받으면 우리 둘째랑 셋째가 반응이 좀 다른데 둘째는 집어 던져버리고요. 칠판에 가서 연습을 해요. 별을 그려서. 그다음에 이제 막내도 집어치우는 건 똑같은데 막내는 방에 가서 울어요. 이제 그럼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40분 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봐도.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자체가 갖는 어떠한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좋은 영향도 있고 다 나쁘지만 않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거에 인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네. 계속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한방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생각이 난 게, 아까 원시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원시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시인이죠. 뇌가 뭐 바뀔 일이 별로 없었어.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발전하고 진짜로 옆에다가 이렇게 그 스마트 기기를 머리에다가 넣거나 팔에다 두르고 다니는 세상이 와도 우리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필요하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하고, 그래도 내 동생, 우리 누나가 필요할 것 같다. 얘가 아무리 있어 줘도.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원시인이구나. 우리는 육체가 있는 이런 유기물이구나. 유기물. 와, 생명과학 전공자답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훈훈하네요. 뭔지 모르게 훈훈하게. 우주의 먼지가 맞나.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